인간은 원래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자꾸만 자연을 찾게 되고 또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시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함께 왁자지껄한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함께 주기도 합니다. 도시가 주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도시라는 것은 아직도 가끔은 외롭고도 거대한 섬과 같은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FM 팟캐스트 일산의 놀자 진행자 환희박입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일산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정해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산 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우리 일산의 놀자를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가희님, 주디님, 장대장님, 그리고 제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근황이나 새 소식, 좋은 소식 있으신 분 있으세요? 새 소식,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없네요. 사실은 우리 지난 6월은 어찌 보면 엄청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방선거에다가 또 특히나 중요한 북미 회담, 그리고 또 6월 말에는 월드컵까지 있어가지고 6월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일산 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중에 그 공원과 관련돼서 재미난 에피소드나 혹은 추억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한 번씩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 볼까요? 누가 먼저 해주실랍니까?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희 씨가 먼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제 친구가 일산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사를 왔었어요. 백마 5단지 백마역 바로 맞은편에. 그래갖고 걔가 초창기 이제 우리 만나러 나올 때 나는 기차 타고 왔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막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일산에 그땐 진짜 볼 게 없었거든요. 뭐 라페스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놀러만 오면 친구들 데리고 호수공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도 후반이었으니까 나무가 정말 나무젓가락을 꼽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늘도 없고. 야, 여기 너무 별로야. 그래도 걔가 야, 일산은 호수공원이 짱이야. 그러면서 맨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안 가다가 이제 이사 와서 가보니까 이제 나무가 우거져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똑같은 행동을 하죠. 친구도 오면 맨날 호수공원 데리고 가고. 근데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느꼈었던 거랑은 다르게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되게 좋다고 다들 그래줘서 괜히 내 거 같고 되게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어요. 호수는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장소예요. 동호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무슨 사이클 동호회도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 마라톤, 네, 마라톤 호수 동호회, 마라톤. 호수 마라톤도 네. 있고, 마라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녁에 단전 이렇게 맞아. 운동하시는 있더라. 분들, 그리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생활체조. 네. 그리고 또 동네 강아지는 다 와요 거기도. 이게 호수공원이 아니라 그냥 공원이죠. 네, 그렇죠. 지금 공원에 네. 대한 에피소드. 네. 네. 그럼 저는 안국습지공원에 대한 거 생각이 났는데요. 예. 우리 그 에어로빅에서 작년 가을에 나들이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40명 되는데 30몇 명이 갔어요. 때로. 근데 뭐 했냐면 게임을 했어요. 뭐 신발 이렇게 해갖고 바구니에 넣기, 그리고 뭐 보물찾기, 그리고 왜 가족오락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포스트잇 같은 거 얼굴에 붙이고 막 얼굴 인상 써갖고 누가 먼저 떨어뜨리나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보물찾기인데 너무 그 종이가 작아갖고
그 숨겨놓은 걸 다 못 찾았어요. 그 여럿이 그렇게 샅샅이 뒤졌는데도. 어머.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산에 가보면은 저길 가고 한 번 더 찾아볼까 하는 이런 충동을 느껴요. 포스트잇 그 얇은 것으로 자꾸 접어갖고 제가 인간하면 찾을 텐데 영 못 찾았거든요. 예. 재밌게 잘 놀았어요. 이따가 끝나고 제가 그 자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도 노는구나. 아줌마들 대단하다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보여줬으니까, 딱 주니까, 야, 이런 거 있을 때는 나도 좀 불러라. 인사라도 하게. 사람들 많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다음 분. 제리님 혹시? 저는 뭐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제리님은 보면은 공원에서 왠지 예쁜 여자 친구들과 많이 뭔가 에피소드가 아니, 많이 그게 아니라 물티슈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오빠? 왠지 뭔가 공원과 관련된 게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한번 아니, 읽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많을 수도 있는데 가장 기억에 안 남아 있는 내용인데 네. 아주 어렸을 때 그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아까 사진 뭐 말씀하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제가 아마 6살, 7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대공원에서 모노레일 이렇게 우주선 같은 거를 대단하다, 그때. 제가 그 시골 출신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분홍 아니야, 아, 분홍. 그렇게 이제 했던 천석군, 만석군,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다른 것들은 그거 탄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서울대공원에 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사슴을 봤어요. 꽃사슴을 보고 거기 이파리를 따가지고 꽃사슴에게 먹였던 그 기억이 있어요. 오케이.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창경원 간 건 기억이 나도 그런 건 없는데. 서울대공원.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가지고 그런 약간 창경원에 우리 수학여행 왔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창경원 그때는 지금은 사실 공원이 아닌데 그때는 공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 이제 그렇겠죠. 왔었잖아요. 예. 거기가 생각이 나고 공원하면. 유명한 게 창경원의 그 원숭이. 예. 네, 원숭이 기억이 나요. 엄마가 주의를 줬어요. 사람들이 장난하느라고 사탕을 빈 껍질에 싸갖고 사탕을 원래 주면 원숭이가 까먹는 걸 보느라고 주는데 거기에 간혹 돌 같은 거를 사탕 대신에 싸서 준대요. 그럼 원숭이가 그거 사탕이 아닌 걸 알고 집어 던진대요. 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장난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었는데 마냥 그냥 원숭이가 신기했는데 가희 씨는 어릴 때 혹은 공원에서 추억이라든지 아련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아까 저기 주디님이 얘기해서 창경원 이제 어렸을 때 갔던 게 기억이 네. 나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하고 잘 놀았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창경원에 놀러를 갔는데 제가 없어졌대요. 막 찾았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그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뺑 둘러서 먹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우리 걸 다 먹은 거죠. 그리고 먹을 걸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옆을 딱 보니까 옆에 이제 옆 돗자리에 이제 새로운 음식이 있는 거죠. 그 몸을 그대로 돌려서 옆 돗자리 할머니 무릎에 앉아갖고 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없어졌대요. 그 얘가 또 어디 갔나 그랬더니 이제 우리 거 다 먹고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거기 토스트 파는 할머니가 또 있었대요. 또 그 할머니 무릎에 앉아갖고 토스트 뜯어먹고 있더래요. 저는 어렸을 때 얘기는 전부 다 이렇게 먹은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 공원으로 치면 그거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고 맨날 이제 그냥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이 창경 같은 공원이 상당히 친근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기억은 뭐 못자리 하러 가는데 거기 이제 술상 들고 그렇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앉아서 우리는 주로 지금 가희 씨가 겪었던 그런 느낌은 주로 논이나 밥 그렇죠. 뭐 이런 느낌에서 그런 찬거리 먹을 그렇죠. 때. 그런 데서 이제 느끼는 그 장대장님 혹시 창경원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저 시골에서 서울 나들이 창경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비슷하네 네. 나. 예. 네. 근데 뭐 창경원 얘기도 거의 다 비슷하고 저는 고양시에서 지금 92년도에 입주해갖고 여태까지 사니까 호수공원을 굉장히 많이 갔죠. 그리고 많이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젓가락 하나 꼽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땡볕밖에 없어. 땡볕밖에 맞아. 그늘이 맞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콘크리트 숲. 그냥. 그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그죠? 나무젓가락 꽂아놓은 것 같으나. 그랬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나무가 이제 울창해졌죠. 우거지고 너무 좋죠. 이게 일산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앞에도 그렇죠. 방천공원, 뭐 네. 마두공원, 낙민공원, 뭐 공원이 우리 주위에 온통 공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네, 좋고 네. 운동하기도 좋고 운동이라기보다 산보 삼아서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랑이랑 막 말다툼하고 확 나왔는데 갈 데가 없을 때 네, 응? 동의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면 막 갈 데가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면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죠.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한마디로 막 쪽팔리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친정에다 전화해서 나 이래요 이럴 수도 없고 그냥 공원을 걷고 또 걷고 혼자 그러면서 많이 나를 이렇게 달래고 그랬던 추억들도 참 많네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도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공원은 어릴 때 아련한 추억 또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좀 크면서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우리들 삶을 위로해주고 또 어떨 때는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공원이 존재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6월 21일이었죠 그때가? 네. 예, 일산 호수공원을 이제 공식적으로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참조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가인님께서 일산 호수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답니다. 한번 가인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다음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조사님의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좋아하시네. 저 뭐 웃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없으니까요. 공식 명칭은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하거나 고양 호수공원이라고 한대요. 그 만든 해가 1996년 5월 4일이래요. 내 친구랑 간 때가 만든 지 이제 엊그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들이 있었던 게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은 103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된대요. 꽤 넓은 건 거죠. 그리고 호수 면적만 치면 30만 제곱미터래요.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행사는 5월에 고양국제 꽃 박람회랑 12월에 고양 호수 꽃빛 축제 대표적인 행사고 올해가 고양 꽃 박람회가 이제 15회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용 시간은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인데 05시부터 22시까지. 그다음에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인데 06시부터 20시까지인데 11시에 소등을 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옛날에 내 동생이랑 한번 갔을 때 소등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벤치나 그런데 많아요. 여름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솔직히 전 그거는 보기 안 좋은 게 저도 술을 좀 먹지만 그런 데서 막 술 먹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좀 그건 좀 보기는 좀 안 좋았어요. 이건 이제 조사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는 4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대체로 주중에는 한 번 하고 주말에는 2번을 하더라고요. 8시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9시쯤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상 악화 때는 당연히 안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정기 휴강을 한대요. 근데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쉰다는 게 지금 노래 분수대만 예. 쉰다는 거죠? 예, 월요일에. 그때 이제 청소한대요. 그다음에 산책로의 총 길이는 4.9km고 한 바퀴를 이렇게 뉘어뉘어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이제 호숫가를 따라 걷는 건 7.5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여기 일산에 그 마라톤 클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면 9.7km인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따라가면 잘 알다시피 화장실 박물관 있잖아요. 이제 옛날 변기부터 다 있는데 거기 특히 똥화석이 화석? 예. 아니, 몇 번 똥돌. 갔는데 왜 그걸 못 똥돌이라 봤을까요? 호반 화장실. 그러고 또 예, 맞아요. 예, 호반 화장실이 춘천도.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 사실 저는 화장실 그 박물관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거기가 저게요 선인장 전시관 바로 맞은편에. 맞은편에 예, 있는 예, 화장실. 7년도에 중국에서 단정학 한 쌍을 주었는데 2000년쯤에 그 암컷이 수술받다가 저기 쇼크사로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한 마리만 있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그 호수공원은 민물 생태계 복원하려고 원래 민물고기만을 풀어놨었는데 어떤 개념 없는 낚시꾼 아저씨가 베스 풀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가다가 잡아갖고 먹었어요. 뭐라 그랬더니 여기서 낚시 좀 편하게 해서 베스 좀 먹겠다는데 왜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잡아서 이제는 베스는 다 알다시피 거기서 낚시하는 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하지 되죠. 마세요. 선인장 전시관은 이제는 고양 시민도 돈 받아요. 그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예. 그 뒤로 안 가봐요. 네, 안 저도 가봤네. 돈 받고 난데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니야? 겨울에 산책하다가 추우면 들어갔었는데 공짜 때만 나는 예, 고양 시민이 500원인가 1000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값은 반값인데 어쨌건 유지 보수료. 예, 돈 받으니까 이제 근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무료일 때는 오히려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포토를 몇 개 사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료가 되니까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그 살 일도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럼 네. 음. 조사한 건 이거고 처음에 만들 당시는 우리나라 최대 인공 호수였었다라고
해요. 역시 참조사인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항상 박수는 정해진 순서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면적이 100제곱평방미터라고 그러잖아요. 30만 평인 거죠. 아, 그 30만 평이요? 그럼 되게 넓은 거죠. 엄청 넓은 거죠. 예. 최대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호수 주변만이 호수공원이 아니고 그 다리 넘어서 저쪽까지 다. 둘레. 예, 예. 예. 그렇죠. 사실 30만 평이라 해도 어느 정도 자 감이 안 잡혀. 난 30평만 넘어서면 그리고 궁금한 게 그렇게 있는데 따지면 거기 장항 1, 2동 주엽 대화까지예요. 예. 예. 거리가. 아, 그런데. 사방편수원 있는데 그런데, 그쪽까지도 다. 그러니까 와닿는다 그렇죠. 진짜. 예. 예, 보통 와닿네. 예. 사람들이 호수공원 그럼 크다 그냥 그렇게 예, 말하는데 예. 주엽 1, 2동 거기 주엽동 마두동. 대화까지 그렇네요. 마두 맞네. 장항 그렇네. 굉장히 큰 데죠. 근데 아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소등을 한다? 밤에? 네, 예. 저녁에 저희가 이제 운동 다니고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랑 다이어트 핑계 삼아 운동을 해요. 걸으면 11시 되면 이렇게 방송을 해요. 전에 미리. 잠시 후 11시부터 소등을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빨리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데 그 넓은데 어떤 불길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시간에도 혼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서로 지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뭐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맞아요. 안 되지만 음.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불쾌하고 그렇죠. 좀 어. 공원 이용이 좀 다소 뭐 음.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서로 음. 조금씩 지켜주는 그런 매너가 매너가 필요하죠. 필요할 네. 거예요. 동의합니다. 네. 난 좀 몰랐어요. 아이.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를 듣고 계십니다. 일산의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는 고양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제리님의 회사 주식회사 후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너의 의미.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목소리가 정말 편하고 부드럽네요. 그죠? 네. 네. 좋아요. 아이유는 다른 많은 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네.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이유 맞아요. 목소리.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것도 그 남자는 김창완 씨 예, 그대로 그렇죠. 아, 예. 원래 원곡이에요. 원래 김창완 예, 씨의 예, 노래죠. 원곡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예. 예. 아주 멋진 노래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일산 호수공원을 우리가 다 탐방해 봤는데 각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좋았던 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뭐 특별하게 나는 인상 깊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두서너 가지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호수공원 그러면은 그 MBC 앞에 꽃박람회를 많이 하니까 거기하고 그 노래하는 분수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마두에 살다 보니까 걸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연수원, 시정연수원 그 뒤쪽으로 이렇게 벽화 분수가 있어요. 거기는 너무 애수교 안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 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저희는 거기가 너무 좋아요. 꽃박람회 하기 전에 이제 벚꽃이 먼저 피는데 벚꽃이 얼마나 예쁜지 벚꽃이 바닥에 막 닿을 정도로 지나가기도 너무 예쁘고 한적하고 이제 벚꽃이 지고 나면 연산홍이 꽃이 펴요. 연산홍이 꽃이 피면 그 물가로 너무 우리가 거기 가봤어요 이번에? 아니요, 아니, 거기 이게 사람- 아 거기는 봄에. 못 가봤구나. 그리고 거기 그렇다니까요. 아. 지금 거기가 네. 저희가 보통 돌고 있는 그 산책길 끝이지. 끝을 그렇죠. 넘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네, 위에 네. 그 도로 있는 그 건너편이에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자유로 넘어가는 다리 밑에 사범단수. 그래서 우리가 안 갔구나. 오케이. 사람들 거길 너무 몰라요. 근데 네. 저희는 항상 그쪽으로만 가니까 음. 집에서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거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비밀의 숲이네요. 그리고 그 한쪽으로는 거기 잔디밭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름에나 뭐 이렇게 그럴 때는 돗자리 깔아놓고 호수를 보면서 예쁜 남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 가족 단위로 와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요새는 흔들 그네 네, 그런 네. 것도 해놨더라고요. 원목으로 되게 그래서 많이 해놨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정원이 너무 좋다고. 크기가 그쵸, 오케이. 네. 또 다른 분은 누구? 계리님? 네.
국장님은 베스트로 꼽는다면 어떤 베스트여야 되는 거죠? 아니 꼭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다 좋은데 여기가 특히 더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장미정원. 장미정원. 하나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면 다음 거 할 게 없어요. 오케이. 장미정원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크기도 뭐 꽤 컸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테마를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장미정원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좀 장미가 가꿔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너무 이렇게 강치. 너저분하게 아, 있는 그게 그런 모습. 5월에 와서 꽃 봉오리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6월하고 지고 거의 나서. 말이 거의 질무렵이었죠 우리가 조금 이게, 지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살짝 그 계약이 끝나고 예쁜 거 절정이 지나고 나서 가서 꽃이 진 것도 그대로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좀 가위를 잘라준다던가 관리가 필요했는데 그 진 거 그거 그대로 꽃송이가 남아 있어서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보다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진딧물? 아니 가꾸어 놓은 이 정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길이 덜 탔다 이거지 뭐. 예, 거기를 이렇게 좀 다듬어 놓으면은 그 모양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고 예뻐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대로 자랑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약간은 아쉽다. 그게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그거를 조금 더 정말 이렇게 가꿔진 정원으로 이왕 만들 거면은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장미정원 처음에 장미 축제 할 때는 너무 예뻤었어요. 장미 꽃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밤에 가서 우리는 보통 이제 밤에 많이 다니는데 밤에 가면 코가 호강을 해요. 막 꽃향기에 아직도 맞아요. 향기는 얼마나 강했어요. 좋은지 몰라. 그리고 그 꽃들이 이게 맞아요. 아치로 막 돼 있잖아요. 그 네. 꽃 정원 들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조금씩 꽃들이 노화가 됐는지 조금 아쉬워지더라고요. 장미 넝쿨도 수명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그게 있지. 아니라 그게 봄 가을에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얘가 이렇게 꽃 그치, 새로 그러니까 자라나는 꽃이 잘 이렇게 크기 꽃의 영양분이 잘 갈 수 있게끔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다. 아예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로 이제 널브러 드린다 그렇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관리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손이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내가 집에서 장미 가지치기 하는 느낌? 약간 저도 그 느낌은 약간 들었어요. 그치. 네. 축제도 하고 이게 고양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예, 그리고 그렇죠. 또 뭐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나름대로는 이 고양시에 규모가 있죠. 장미꽃 축제를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전문가의 손길을 조금만 더 예. 닿아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 연꽃하고 수련이요. 네, 지금은 수련이 훨씬 많더라고요. 연꽃은 이렇게 대가 착 올라와서 고고하게 그쵸. 이제 우아하지. 봉오리가 착 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력이 나빠서 못 봤는데 진딧물이 많이 꼈다고 많았어요. 눈이 좋으신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았어. 근데 저는 그 진딧물이 안 보여갖고 그저 좋았어요. 그 소독을 수련하고 그만 안 했구나. 네, 수련하고 연꽃하고 구별법 아시죠? 네. 수련은 나 잎이 그거 물에 못해가지고 네. 혼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잎이 뭐 이렇게 약간 벌어진 것도 있고 그대로 완성돼 갖고 하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떠나서 수련은 물에 바짝 붙어서 자라고요. 연꽃은 줄기가 물 쭉 위에. 올라와서 위에 있어요. 예. 나도 그때 주디님 덕분에 그 두 개를 확실하게 알게 됐죠. 아 그때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는 우리 가이랑님이 그때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해줬어요. 가이랑님이었구나. 아 맞아. 예. 저였나요? 가희님은 어떤 게 좀 좋았습니까? 저는 메타세카 여기. 아, 그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장대장님하고 호수공원 진입 경로가 똑같아요. 그 4, 5년선 있는데 그 6개월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만 오면 그 화장실 그 메타세카의 길 출발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동생이랑 호수공원 산책을 하면 그 길만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이제 집으로 올 정도로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거기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처음엔 흙길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다져졌죠. 그래서 반질반질해요. 예, 그래서 그냥 거의 아스팔트 친구이긴 한데 그 길이 좋아요, 저는. 그래도 매년 거기는 흙을 갖다가 예, 이렇게 맞아요. 또 예, 그래요. 그거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비가 오면 유실되나요? 장마지고 나면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이 쓸려 내려와갖고 흙이 다 떠내려가. 그리고 막 맞아, 맞아. 거기가 약간 또 진흙 그래갖고 비 좀 예. 오면 질퍽질퍽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도시에서 흙 밟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어. 우리 강아지랑 같이 가거든요. 몽이하고. 음. 그럼 나무마다 마킹을 해갖고 아주 속이 터져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가자, 내가 알아, 가자. 그거. 고고.
나는 뭐 다 좋았고 특히나 뭐 모르는 건 너무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사실은 그 호수공원에 가는 이유는 그 숲도 이제 있고 그 정원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사실은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물을 보러 가거든요. 어떨 때 이제 답답하든지 안 그러면 친구들 왔을 때 물을 보러 주로 가는데 그 물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내가 볼 때 물을 진짜 바다처럼 넓고 물만 전적으로 보는 곳이 우리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건너가면 다리 하나 있으면 쭉 팔각정? 팔각정 있죠. 팔각정 그 밑으로 물 호수 쪽으로 내려가서 그 언덕배기에 약간 그 꽃나무 비슷한 그 해당화 나무인가 막 그렇죠. 그 꽃나무가 있는데 그 꽃나무 밑에 앉아서 바라보는 호수물. 아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때 좀 더 앉아 있고 싶었는데 일정상 그냥 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저는 늘 얘기하면 친구들이 와도 그곳을 가장 저희 좋은 자리. 베스트 포인트로 꼽습니다. 호수공원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뭐. 그렇죠.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다리 밑에도 그 음악가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색스폰 불고 아 그래요? 그 매주 금요일 날은 저기 그 통기타 콘서트도 해요. 미니 콘서트. 버스킹. 네.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색소폰 불고 계시네. 그래요? 네. 많아요. 그런 분들. 음. 성악가들은 멋지겠네. 또 성악가들이 또 그 연습생들이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리 밑에서 하면 소리 잘 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위에 뭐 그 음악 하는 뭐 학생들 같은 사람들도 와갖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냥 혼자 안 좋은 일 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울적할 이런 분들도 그냥 혼자 가시면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거기. 진짜 동의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공원이 아니라 문화센터 같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호수 공원이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한테 그 주는 자연적인 모습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뭐 그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그 힐링을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특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그 다리 밑에 작은 도서관 해갖고 책도 있고 있어요. 또 풍차로 해갖고 작은 그 풍차 안에 맞아. 봤어. 일산이 그냥 말로만 문화도시가 네.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세심하고. 해놨구나. 동의합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있는 공원. 네. 정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점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좋았던 점에 대해서 쭉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처럼 우리 이 일산 호수공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산 호수공원을 지키고 가꾸어주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호수공원이 훨씬 더 좋고 편안하고 더 시민들과 함께 가깝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발전되고 더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공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기계 이고파워. 이고파워 정원관리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파워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일산 호수공원을 우리가 탐방도 하고 이제 각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을 더 바람직하고 이제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돌아가면서 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혹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주디님 먼저 할까요? 저는 다른 거는 그렇게 생각나지 않고요. 저희가 옛날에 20몇 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뭐 오피스텔 몇 개 빼고는 그렇게 왜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냥 다른 때 왔을 때도 그 도는 거에만 연연해서 멀리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반대편까지도 다 높은 건물들이 다 들어섰더라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호수공원이 킨텍스 방향 그쪽에 예, 막 예. 들어선 거 말하는 거죠? 예, 저도 호수공원이 봤습니다. 뭔가 그런 빌딩 숲으로 오히려 이렇게 좀 막혀 있어. 병풍처럼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되게 그 넓은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다?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이게 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은 그 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뺏긴 것 같고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프리미엄이라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호수공원은 공동 전부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부에게만 그렇게 하고 전부를 희생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리님 얘기하실래요? 개선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작년, 재작년 때 그거 있었잖아요. 우레탄 트랙이 학교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타이어 뭐 예, 그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다 그걸 걷어냈거든요. 음. 그리고 호수공원에서도 그 트랙들이 산책로들이 우레탄 맞아요. 트랙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런 되게 거였어요? 많아요. 예, 돌았을 때는 거기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다 걷고 난 다음에 네. 그 시멘트 바닥으로 바꿨는데 안쪽에 팔각정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도로들은 아직도 우레탄 깔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찢겨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떠오를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공원에 아이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가족들끼리 산책도 많이 오는 그쵸. 곳인데 애기들. 교체하는 김에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정 그게 어떤 너무 바닥이 딱딱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그냥 맨 흙으로 돌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쵸. 들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우레탄 그걸 처음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쵸. 일단은 맞아. 이 쿠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너무 애들 좋다는 거야.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 쫙 깔린 게 그거예요. 학교 앞에도 막 네. 있어서 우리 동네도 막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네. 막 그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뭐 안 좋다고 하니까 그게 가루가 부서져가지고 이게 지하수로 흘러서 굉장히 안 좋대요. 아, 그런 점도 예. 있네요. 수질오염까지. 예, 예. 어. 그 수질 오염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게 이제- 중금속이었죠. 예. 중금속. 그러니까 기산 몸에 쌓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쓰지 말라고 그래서 거의 다 지금은 다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 호수공원에도 이제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고 내려오고 막 이래서 그게 가루가 돼서 우리 코로도 흡입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 진짜. 점점 교체를 해나가고는 있겠죠. 네, 그죠?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예, 많이 교체를 했는데 왜 그걸 교체할 때 내부까지 안 했나 안쪽까지 좀 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제리님 얘기한 정해진 것처럼 비용이 있어서 일부만 하고 또 다음에 하고 그럴 이렇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시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건강이니까. 시민들의 건강. 안전. 예, 예. 예. 다른 데 쓰지 말고 우선 이쪽에서 그치. 먼저 써야죠. 예.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먼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댁이 상암동이어갖고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그쪽도 가거든요. 물론 그 나름대로도 훌륭하지만 거기 또 울타리 같은 걸 없애갖고 더 이렇게 개방감이 있고 좋긴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일산호수공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네,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일산에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세련됐고.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아까 그 건물들 들이 세워짐으로써 호수공원을 쭉 둘러싸서 건물이 생기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저수지 옆에 있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저수지 옆에 있는 동네는 정서적으로 참 좋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시야가 트여서 좋고. 근데 단점은 뭐였냐면은 습도가 높아요. 근데 지금 호수공원은 거기가 물이 그런 넓은 곳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도가 그 근처에 높지 않았었던 이유는 앞쪽이 트였기 때문에 계속 그치. 공기 순환이 순환이 됐거든요. 돼서.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가 다 찾아버리면은 아마 거기에 습도가 그렇죠. 높아지게 쌓이게 될 거예요. 바람길도 막혀갖고. 네, 그렇죠. 근데 네. 원래 고양시가 습도가 많아요. 높긴 그 높아요. 장항아이씨 쪽으로 한강이 해서 한강이 가깝고 하니까. 안개가 그래서 자주 안개가 껴요. 많이 끼잖아요. 네. 여기 원래 고양시 자체가 한강길이잖아요. 네. 뭐 네. 주엽동 자체도 거기 백길이었고. 안개도시예요 여기도. 가희 씨는 저는 호수공원의 관리 주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시민의식? 예, 솔직히 저는 소등이 11시에 되는데 그때 이제 혼자 그냥 운동하러 가는 사람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시간에 가는 사람 중에 치맥 같은 거 들고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깨끗이 치우고 가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비단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또 술은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술 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아니면 술집에서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는 같이 이렇게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 그러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긴 보는데 그래도 슬쩍슬쩍 막 그러고 가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그러면 좀 저는 그 두 가지는 대부분이 이제 목줄을 안 한. 안 돼. 아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면 주인이 못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목줄을 꼭 해야지 돼요. 예. 짧게 그래서 되고. 저는 그것만 빼면 호수공원은 그래도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가까이에 좋은 곳은 있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없죠, 좋아요. 없죠. 그래서 특히 정발산까지 연결돼서 다니면 어유 너무 좋죠. 근데 좋죠. 호수공원에서 홈플러스 국가로 해가지고 예. 저도 그 이제 호수공원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역시 그때그때 뭐 시절이나 또 혹은 시기에 따라서 참으로 좋고 늘 가면은 참 잘 갔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호수공원을 친근하게 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데 이건 내 의견도 아니고 보니까 이번 네. 새로 된 어떤 시장에 아마 공약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그 호수공원을 우리가 도심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앞으로 바로 그 호수공원 뺑 큰 6차선 도로인가 8차선 도로가 8차선 8차선이죠. 엄청 넓은 도로가 일단 있죠.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사실은 되게 좀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신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장도 그렇고 원래 처음에 이 호수공원이 계획될 때는 지금 미강광장이라는데 문화광장. 이런 문화광장이라 하죠. 거기서 지금 고가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원래는 고가가 아니고 바로 그냥 도로가 건널목처럼 바로 해 바로 연결되고 실제로는 도로가 밑에 지하로 돼 그 부분을 가게끔 그렇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변경돼서 도로가 되고 지금 고가가 놓여졌는데 이번 시장에 아마 공약에는 이제 그게 다시 복원을 해서 바로 연결하게 사람이 바로 직접 건너 다닐 수 있게 차는 다른 그것도 지하로 공사를 한다고요? 그런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 네. 같은데 근데 되게 지금 가뜩이나도 거기가 차가 엄청 많이 밀리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생기면 횡단보도가 아니고 예, 지하와 지하로. 지하로 되고 지하- 도로는 지하로 되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광장하고 유황광장 그러면 호수광장하고 당분간은 우회도로로 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점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호수공원을 가는 게 꼭 차를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 가까우니까 걸어 아니 다니지만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놀러 올 때 차를 주차장에 대고 걸어가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기차를 타고 오거나 뭐 기차 타고 오면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서울에서 환희- 백마역에서 내려오면 차길을 하나 그냥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환희방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산 호수공원하고 MBC 사이에 지금 도로가 계속 삼거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돼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다니는 길을 그냥 공원으로 다 만들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지하차도를 냈겠다. 우리 경의선 철도 옆에 그 지하로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은 걸려도 좋을 것 나쁘지는 같은데요.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걸어서 가는 그렇게 되면 도심과 공원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어진- 도심이 따로 있고 공원 따로 있어갖고 도심에서 공원으로 건너가든지 네, 아니면 네. 공원에서 다시 도심으로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단절감이 심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예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죠. 공원이나 도시가 그냥 하나로 연결돼서 아주 심리적인 부담감이 훨씬 더 적어진다. 근데 그거는 나도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얘기는 아쉽지만은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방송이?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재밌지 않았는데 영혼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 저는 재밌었어요. 살아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호수공원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같이 이렇게 오래 있어도 서로 몰랐던 것도 있고 그렇죠. 많이 배우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음. 마지막에 그- 그 도로 이어지는 게 이제 그건 예. 새로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일산 시민 여러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 FM에는 일산의 놀자 코너 외에도 문학교실 온에어 코너와 청춘만세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코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3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꼭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일산의 팀, 놀자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